이재명 후보가 어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.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일단은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휴면 게임인데 꽤 큰 게임 중에 하나 있어요. 자,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.9%죠. 본인도 꽤 큰 개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. 지난 개정안 발의 때 사실 합의를 못해서 삭제까지 했던 조항인데 이번에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. 그래서 또 한 번 자기가 강력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개미들, 그러니까 소액 주식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,400만 국민의 표심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진 않습니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AR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신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조선일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.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AR로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 상법 개정 재추진, 이재명 반기업 유지한 채 표만 보고 질주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성장 얘기하면서 정작 기업의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표가 될 만한 그 표 계산에만 몰두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꾸 성장이라는 말씀 주시는데 저 부분은 성장하고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성장하고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에요.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뭐 주주의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자 이 네.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점이 이미 지적이 됐으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부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. 상장회사를 해보고 나서 다른 회사로 그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. 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뭐 집중투표제 이사 수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되 그 투표권을 한쪽에 몰아줄 수 있는 이게 과연 개미 투자자들이 이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. 네.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자본총액 2조 원 이상은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저 법안을 도입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그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공정경제였어요. 이게 성장경제가 아닙니다. 소위 말하면 약자들의 힘을 주는 공정경제 차원에서 입법안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 부분은 성장하고 상관없이 잠깐 기업이 피해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제 기업의 어떤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의 입법 취지가 있는 법 개정안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저걸 성장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안 맞다는 거죠. 왜냐하면 성장하고는 거리가 멀다. 또 하나는 자본시장 활성화 이 부분도 자본시장 활성화는 사실 뭐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보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. 네.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자본시장과 기업을 따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저렇게 별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모든 분들한테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 부분도 단면적 생각이다.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이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장과 통합입니다. 출마 선언 이전부터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우클릭을 해왔었는데 이번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. 지난달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었죠.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했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.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성채용 부위원장님, 자,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.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코스피 5천을 만들겠습니까?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상법 개정안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정책들이 그러면 뭐 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, 반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. 왜냐면은
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기업 중심, 대기업 중심, 재벌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국가 경제를 그 대기업들이 견인해왔던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. 하지만 지금 그 경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더 다다랐다는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성장 방식을 우리가 논의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그럼 기업을 뭐 죽이자, 뭐 분리하자,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기업만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과 이익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아까 그 공정과 그 성장 이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더 공정해야, 좀 더 같이 나눠야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.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 이제는 좀과 함께 나누면서 양극화도 좀 완화하면서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건데, 이거는 무조건 반기업이다, 이거는 기업을 망치는 길이다. 저는 이런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고요.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법 개정안이나 뭐 주주들에게 이익을 좀 공유하는 것들이 저는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부작용이 어떻게 좀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, 이것은 무조건 기업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해버리면 논의의 테이블이 차려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행보였습니다.